우리가 구글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끝에 저는 사진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는 거고요.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그냥 이름으로 우리 회원 가입했을 때 이름자가 들어가요, 거기에. 그럼 이제 이거 짬 내셔가지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뭐 변경 사진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로그인을 하셨었나 봐. 이건 뭐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모가 점점점점 붙어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은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해주는 서비스들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네이버에 오면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이 안에 여기에 메일, 카페, 블로그, 뭐 여기 지도, 영화 이런 영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글은요 여기다 메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검색하고 싶으시면 일로 오시고, 지도 서비스 보시려면 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뉴스 보시려면 일로 오시고, 이렇게 더보기 누르면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 중에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이 딱 하고 나타납니다. 저는 뭐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드라이브가 뭐 하는 거냐면요 저장 공간이에요. 네이버 우리 아시잖아요. 네이버에는 뭐가 있냐면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네이버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차피. 예. 자, 네이버 클라우드도 설명할 거고 구글도 설명할 건데 이 클라우드라는 말은 뭐냐 이거죠. 클라우드 웹 저장 공간이에요. 인터넷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곳에 자료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도 있는데, 필요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안 써봐서 모르니까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시면 진짜 이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 이런 경우에요. 호텔에 갔어요. 어디 여행을 가서 이제 숙소에 묵었단 말이야. 자, 이제 사진을 좀 찍으려고 여행 가면 이제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저장 공간이 없대. 저장 공간이 없으면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없으면 사진 못 찍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한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앱을 까는 거예요. 네이버 클라우드. 근데 이제 호텔에 가면 숙소에 가면은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보통 제공을 해주니까 거기 가서 네이버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탁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갔으니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은 지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웠더니 어떻게 돼? 공간이 활용이 이제 여유 공간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사진을 찍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행 중에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장 공간 부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사진들을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 많이 쓰시니까 제가 네이버로 할게요. 네이버 클라우드 또는 구글에 있는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죠. 공간이 제법 돼요. 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30GB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는 15GB예요. 그러면 기가바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9, S9 같은 경우에 64기가 메모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최신 핸드폰 256기가짜리도 있긴 있더라고요. 64GB 최신 핸드폰 같으면 사진을 몇 년간 찍어도 이상 없을 거예요. 근데 제 거는 16기가예요. 여기 앱도 깔아야죠. 뭐도 해야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256기가 뒤에 조그맣게 마이크로 SD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크로 SD를 256기가짜리를 사서 꽂아가지고 거기에 사진이 촬영되게끔 하니까는 아직까지는 여유 공간이 이제 널널하죠. 그 다음에 좋은 자료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웹 저장 공간 안에 보관을 해서 이거를 이제 공유를 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내가 촬영한 사진들을 꺼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죠. 이러려고 이런 클라우드나 또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친구거든. 그러니까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복사해서 주면 되죠. 컴퓨터에다 보관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미국에 출장을 갔어. 출장지에 가서 또 사진을 착착 찍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갔으니까 좀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카톡으로 보내려면 큰일 난단 말이야. 난리 나죠. 그거를 저거로 하면 돼. 숙소에서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이 되면 뭐 카톡으로 보내든 상관은 없는데 한 장씩 보내려니까 귀찮잖아.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사진을 만약 내가 200장 찍었어.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그냥 공유를 시키면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한꺼번에 200장이고 300장이고 1000장이고 받아볼 수 있어요. 단 음악은 안 돼요. 음악은 저작권에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되더라도 못 보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진들은 상관이 없어요. 사진들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여기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폴더를 이렇게. 여기는 강좌, 여기는 교재, 멀티미디어, 뭐 그 다음에 자료 모음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자료들이에요. 여기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자료들 이런 것들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는 내가 어디에다가 자료실에 올려놓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구글에다가 또는 네이버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두는 거죠. 이게 교재야, 교재. 컴퓨터 교재. 이 교재를 누군가가 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교재예요. 그럼 이제 이런 교재들을 누군가가 꺼내보면 좋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책자들이니까. 그게 혹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저렇게 안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할머니 들어갔어요. 요거, 요렇게, 요건 교재로 지금 다른 데 쓰고 있는 교재들인데 이런 교재를 제가 누군가한테 좀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공유를 할 수 있어요.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뭐 스마트폰 공부하는 교재 같은데 그럼 제가 이거를 오른쪽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제 거니까 한번 받아볼게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저도 오랫동안 이게 2017년도 2월 달이니까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뭐 된장 고추장도 아니고 제가 여기다가 숙성시킬 일도 아니고 빨리빨리 보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된다? 삭제해 버려야지. 제가 이거를 갖고 있었는데요. 오, 용량이 제법 돼요. 175메가래. 아하. 뭔가 봤더니 스마트폰 기초 학습 자료인가 봐요.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거.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이제 처음 사시면은 2011년도 자료예요. 이거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핸드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서 배터리 끼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놓은 거야. 여기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게 갤럭시 S 뭐야? 아주 초창기 버전 같은데, 그렇죠? 예, 핸드폰 초기 모델 패턴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설명해 놓은 책자예요. 이게 누구한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서는 이제 지워버리고, 이걸 공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오른쪽 눌러서 공유라고 이렇게 누를 거예요. 이거를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끔. 그게 요 주소예요. 주소. 얘를 복사를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 해가지고 여기 주소를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 제가 이제 집에 가면 한 1시 반, 2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자료를 올릴 거 아닙니까? 공부할 자료를. 그럼 거기에 요 스마트폰 기초 사용법이라고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때 요 글자를 딸깍 누르면 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해 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컴퓨터 기초교재예요. 기초교재. 이것도 제가 공유를 복사해 가지고, 컴퓨터 기초교재,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올려 놓을 테니까는 어떻게 똑같다? 숫자가 잘못한 것 같다? 여기가 다르구나. ZZ 여기 다르구나. 오케이. 그럼 제가 요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게요. 다른 것도 필요하세요? 멀티미디어? 뭐 포토샵 공부하는 책자인데 아직은 기초 우리 가장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어차피 시중에 책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거로 보셔도 되는데, 이건 저 국가가 만든 책이에요. 예. 정보통신부에서 만든 책이라서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는 이따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 북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가 필요하다 그러냐면 쇼핑몰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PC 관리 활용이라고 하는 거, 북부에서는 그거를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쇼핑몰 사진 촬영 방법론 교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자료가 다운로드 돼요. 이렇게 제가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자료를 여러분들도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실 줄 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내 자료가 있잖아요. 나 이 프로그램, 이건 뭐 공짜로 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얘를 한번 끌고 가볼게요. 얘를 창을 좀 작게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쓱 끌어다 놓으시면 여기 복사가 돼요. 그러려면 여기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보세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폴더를 클릭하세요. 폴더. 그리고 연습이라고 쓰세요. 연습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법,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예.
자, 폴더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연습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은 이 강의실에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사진을 좀 보내는 연습을 해보려 그래요. 그러면 내 컴퓨터 창을 열어 놓으시면은 여기에 사진이라는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을 겁니다. 사진. 그럼 거기에 사진 샘플이라고 있을 거예요. 사진 샘플. 보이세요? 이렇게 국화, 사막, 수국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얘를 통째로 블럭을 잡으세요. 이렇게 밖에서부터. 만약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올가미 안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블럭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블럭 잡기가 좀 수월하고, 이렇게 돼 있어도 블럭 잡기는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이렇게. 여기 밖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잡으려면 어려워요. 앞에서부터 잡으려면 안 되니까는 이 밖에서부터 올가미 씌우는 게 수월해요. 그래 놓고 이 창을 살짝 줄여보세요. 그럼 이 뒤편에 내가 만든 연습 폴더가 보일 거라. 그럼 거기다가 얘를 보세요. 얘를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진이 쭈르르 올라가요.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완료라고 떴네. 이거 뭐 창은 닫으면 되고. 그럼 8개 사진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인터넷상에. 내 저장 공간에. 이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해외 나가서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지. 근데 이거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려고 그래. 카톡으로. 숙소에 딱 와가지고 친구한테, 잘 아는 친구나 가족들한테 이번에 찍은 사진이 몇 개 있는데 내가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공유라고 있단 말이야. 공유. 하나만 해도 되고 밖에서부터 올가미 씌워도 돼. 이렇게. 얘도 여기서부터 올가미 씌우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하면 올가미가 씌워지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그러면 돼. 공유. 그러면 얘를 수정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볼 수 있게끔만 하세요. 권한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남이 와가지고 내 사진을 지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기만 해라. 이렇게 보기만 해라. 그래요. 링크 복사를 좀 누르면 요 주소 보이잖아요. 막 복잡하게 된 주소를 복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 완료 누르면 돼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소가 보시면 이렇게 길어. 이렇게. 여러 개니까 아까 사진 8개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다 키보드로 입력하려면 죽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카톡으로 보낼까? 이 많은 글자를. 이건 컴퓨터에서 한 거고. 이거를 핸드폰으로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내야 되거든. 숙소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카톡을 깔아도 되겠지. 그럼 그 카톡에 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붙여넣기 누르면 여기 그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숙소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지금 컴퓨터 갖고 이걸 작업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카톡을 어떻게 까는지를 모르면 핸드폰으로 어떻게 저 주소를 가져올까? 이 많은 글을. 네이버에 가시면 메모라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에 가면 로그인을 해가지고 네이버 메모가 있어요. 여기 네이버 메모. 여기에다가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글이 들어가요. 저는 네이버 메모 앱을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에 가면 엄청나게 긴 글을 내가 작성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 대만에 나가 있는데 항해사니까 로밍에 관한 거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로밍이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신청을 못 하니까 어제 미리 신청을 했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보를 알려줘야 되잖아. 이 로밍에 주의할 점이 뭐다라는 거를 제가 핸드폰으로 이 많은 글을 달리 누를 수가 없으니까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그걸 쭉 정리 복사해가지고 여기 메모에다가 붙이는 거 한번 제가 로그인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이따 들어와 봐야 되겠지만은 네이버 메모 설치했어요. 예. 네이버 메모 앱을 깔아야 돼. 예. 그러면 네이버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이버 메모로 들어왔으면 보세요. 제가 여기다 등록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럼 조금 전에 이 복잡한 글이 있었잖아요. 글. 이거를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들어와.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기사 카톡으로 보내려면 이렇게 보내면 좀 어렵지. 그냥 카톡에다가 내 사진 선택해서 보내버리면 빠르지. 그쵸? 이렇게 고생을 뭐하러 해? 핸드폰에 찍힌 사진이니까 핸드폰에서 직접 카톡에다가 첨부 파일로 해서 사진 보내는 게 제일 빠르지. 근데 이제 이런 글 같은 거를 만약에 보내야 해야 될 때 좋은 글귀라든지 이거를 핸드폰에서 찾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PC에서 찾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보낼 거냐 이거지. 그때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네이버 메모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장을 하면 글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글이 올라왔잖아.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인터넷상에서 클릭만 해도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 메모를 갔더니 보세요. 떴잖아. 핸드폰에 저 입력을 했잖아요. PC에서 입력하니까 핸드폰에 떴거든.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도 되는 거지. 예. 근데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사진을 직접 보내는 게 카톡에서는 더 빠르겠죠. 그렇죠. 예. 저는 메모 뭐 하나 깔아서요. 그 네이버 메모도 앱을 깔아야지. 네이버 말고 다른 걸로 깔아서 거기에 메모를 다 저기 복사해가지고 제 네이버 메일로 보내서 그렇게 나 봤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되게 복잡하게 했어요. 내가 편한 대로. 선생님 설명대로 하니까 어려워요. 저는요 이렇게 하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진리야. 근데 이게 더 쉽네요. 예, 뭐든지 선생님, 내가 편한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선생님 밖에서 그 핸드폰으로 뭔가 검색하다가 좋은 글이 있으면 그 복사해갖고 메모에 붙인 다음에 넘기면 또 볼 수 또 있어요. 일로 오겠죠. 맞아요. 핸드폰에서 좋은 글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쭉 누르면 복사해. 블록을 설정해서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이버 메모에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네이버 메모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또 PC에서 찾아가지고 정리.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여기서 또 작업을 해요. 여기에서. 되게 편하네. 그러면 선생님 그 핸드폰 들고 다니다가 자기가 뭔가 계획 같은 거나 잊어버리는 거 있으면 맞아요. 적어가지고 또 쓰고. 저는 종이 수첩도 갖고 다니거든요. 종이 수첩도 갖고 다니는데 잊어먹을 나이가 되니까는 종이 수첩도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인터넷상에서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네이버 메모를 선택을 하면 네이버 메모 이렇게 빈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기다 뜨르륵 해서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저장해 두면 집에 가서 이제 컴퓨터로 열어보면 컴퓨터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차곡차곡 정리하면 되고 또 종이 수첩 갖고 다니면서 또 필요할 때 메모해도 되고. 예. 그러니까 메모를 안 하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났는데 집에 가 도착하면 뭐 생각을 했는데 뭐였더라 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라는 거지. 조금 전에처럼 그런 경우라면 그냥 카톡으로 보내는 게 더 빠르고. 근데 그런 연습을 우리가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저장해 놓은 자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카톡으로 보낼 때는 또 양이 있잖아요.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이 아까 그 많은 양을 이게 굉장히 용량이 큰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받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주소를 공유를 걸어가지고 공유를 걸잖아요.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부분 지메일 쓴다 그랬잖아요. 지메일 계정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핸드폰은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 가서 지메일이 있단 말이에요. 지메일. 그럼 지메일에다가 내가 이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편지 쓰기 눌러서 여기다가 꾹 오른쪽 눌러가지고 붙여넣기 누르면 아까 그 주소가 가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를 내가 아는 친구한테 보내면 되지. 예,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편하신 대로. 아까 전에 그 링크 공유할 때 그 특정 사용자나 액세스 할 수 있으면 이걸로 돼요. 그래서 지메일 계정을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전 지메일에 지금 계속 쓰거든요. 지메일을. 누가 댓글을 또 달았나? 제가 댓글 다른 건데. 아,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을 또 보내주셨네. 예. 저는 다 이거로 써요. 지메일로. 네이버 메일, 다음 메일 쓰다가 지메일로 옮겨왔거든요. 이게 더 편하시네요. 그 지메일을 써야 된대요. 아, 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구글에 대한 거를 학습을 하러 이제 갔는데 지메일이 좋대. 안 써도 그러니까 돼요. 아, 안 써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 해보면 지메일을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메일로 저도 가봤죠. 근데 네이버나 구글보다 불편해요. 불편해. 그런데 네이버 그러면 우리나라 거잖아. 지메일 그러면 국제적이잖아. 그래서 때깔이 있어 보이지. 국제적으로 놀아야 좋잖아. 국제적으로 하면 더 이게 털리는 거 아니에요? 예, 외국에도 누구한테 알려줄 때 지메일 쓴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막말로 개나 소나 다 지메일 쓰는데 나도 쓰면 안 되냐 이거지. 이 지메일로 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쓰다 보니까 편하더라고.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지. 왜? 밥 먹던 사람 빵 먹이면 불편해하는 것처럼 그런 거지. 근데 정보 털리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국내에서만 하고 구글은 해외까지 쓰니까. 아니 상관은 없어요. 네이버를 쓰면 뭐 미국으로 못 가나? 전자우편이 다 가죠. 가는데 나는 글로벌한 사람이다 하는 거를 좀 보이려고. 또 어차피 핸드폰도 다 지메일 계정이 없으면 인터넷 자체를 못 하거든요.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받는 거 외에는 못 해요. 핸드폰은. 그래서 대리점에서 지메일 계정을 다 만들어 넣어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바로 카톡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지메일을 제가 쓰는데 항상 어디 가더라도 여기 점점점이 있잖아요. 점점점이 구글 메뉴거든요. 이게. 그럼 예를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럼 뉴스를 볼 수 있는 거고, 네이버는 그게 통합되어 있죠. 통합. 네이버는 여기 통합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구글은 다 나눠 놓은 거야. 다 나눠 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불편해요. 그냥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차피 여기도 메일을 가면 네이버 메일만 나오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네이버로 와야만이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는 초기 화면이 깔끔하게 나온 것 뿐이지. 아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럴 때 또 다른 거 가서 검색할 거야 그러면 구글 검색으로 오는 거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구글에서만 검색하는 게 좀 맞나요? 다른 네이버에 안 나오는 거. 오우, 구글 검색은요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치. 범위가 훨씬. 그러니까 국내에서 만약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갈 거야, 제주도를 갈 건데 펜션 뭐 아니 숙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디 맛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검색할 때는 네이버로 검색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학습 자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오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꼭 구글에서 검색해야 돼요. 어제 그 펜션 얘기 나오던데 텔레비전 보니까 으리으리 멋있게 촬영이 돼가지고 숙소를 가봤더니 엉망이래. 밖에는 논이고 밭이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요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이버에서는 이 검색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해요. 예를 들어서 마포 명소를 만약에 검색하겠다. 그 마포 명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쫙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구글에서 마포 명소를 찾으면 요것도 잘 나와요. 구글도 잘 나와요. 구글은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에 익혀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편하다는 거야. 화면 이게 편하다는 거야. 그리고 네이버는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구글 검색을 할 때는 스마트폰에서는 네이버로 검색하지 구글로 검색을 안 해요, 또. 왜냐면 실시간적으로 많이 여기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구글이 나쁘다, 좋다, 뭐 네이버가 편하다,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자기 습관이지, 그렇지. 근데 집에서 제가 학습 자료 검색할 때는 구글로 검색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이버는 국내 사용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구글은 전 세계 65%가 구글을 쓴단 말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용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보세요. 더 글로벌해요. 잘 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나온 것보다 주로 뭐 블로그, 카페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는 블로그, 카페 얘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이버는 네이버를 위주로 설명을 해. 네이버의 블로그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뭐 한다든지 카페를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하지만은 네이버는 돈 받고 하는 거고 구글은 정보적인 그 차이 좀 예. 돈 받고 하니까 27만 8천 개가 나왔어. 27만 8천 개. 여기에는 몇 가지가 나왔나 볼까요? 만약에 뭐 종류별로 나와서 잘 안 보이지만은 만약에 블로그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을까? 9천 개. 차이가 어마어마한 9천 개.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여기 뭐 뉴스거리도 있고 뉴스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6천 개 뭐 이런 거. 근데 얘는 그냥 통째로 다 보여주니까 27만 8천 개.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요령이니까 나 편한 대로 하는 거지. 뭐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여기 새로 만들기에서 아니 저기 편지 쓰기에서 예. 아까 전에 그 편지에서 복사해서 붙였잖아요. 예. 자기한테 만약에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죠. 아까 선생님 구글 메일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메일에서 메일에서 네, 메일에서 구글 메일에서 지메일에서 메일에서. 지메일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요.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거. 네. 자, 잠깐만요. 아까 그 복사했는데 내 거로 보내려고 했더니 네이버에서는 네 개 쓰기가 있는데 4개 쓰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건데 네, 좀 많이 썼어요. 구글에서는 편지 쓰기 아까 그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였죠. 받는 사람 여기다 아까 그 내용을 이제 우리 붙였는데 네. 요거를 네. 받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주소를 쓰면 되지. 내 주소를 쓰면 되지 이렇게. 내가 나한테 쓰면 되지. 여기는 4개 쓰기로 받는 4개 쓰기라는 항목이 여기 없죠 지금요. 4개 쓰기라는 항목이 없어서 없단 말이야 이렇게. 없으니까는 천상 내가 내 주소를 써야 돼. 내 지메일 주소를 써야 돼. 그게 좀 불편한 건 있지. 얘는 4개 쓰기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바로 탁 나한테 오면 되고 메일 쓰기 눌러도 여기에 받는 사람이 누구다. 여기다 만약에 제가 제 주소를 쓰면 4개 쓰기가 되겠지만 4개 쓰기라는 항목이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편리성을 주는 거예요. 네이버는 조금이라도 뭐가 편리하게끔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주는데 뭐 그거 글자 하나 자기 주소 쓰는 게 뭐 어렵다고? 알아서 쓰면 되지 이런 거지. 애도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약간 다른 것 같아. 별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진짜 안 써보니까 잘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안 써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당혹스럽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뭐 편해. 편해. 예. 선생님 지메일에 기본 소셜 프로모션 이런 거는 어떤 거요? 지메일에 기본 소셜 프로모션 같이 이렇게 선생님이랑 저 화면이 여기요? 여기 화면이 맨 위에 상단에 있었는데 상단에 아니 선생님 그냥 지메일 자체에 떠 있는데 선생님 건 안 떠요. 아, 제가 보는 화면하고 여러분 보시는 화면하고 사이즈가 달라서 약간 달리 보일 수는 있어요. 화면 구성이. 아니 그러지 않는데 사이즈 똑같은데. 아, 구글에 있는 이 드라이브의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아까처럼 폴더를 만들 거냐. 그래서 폴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연습 폴더를 만들었는데 연습 폴더 안에다가 내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어.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 컴퓨터 창을 살짝 줄여놓고 나서 일로 드래그 합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잘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초보자들은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러면 파일 어떤 거 업로드 할래? 하고 물어보거든. 그러면 나는 요거를 업로드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열기 누르면 그게 하나 와. 근데 폴더체 보내고 싶어. 폴더체. 그럼 폴더체 업로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폴더를 가져올래? 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음악 폴더 안에 있는 공용 음악, 이 음악 샘플 자체를 통째로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폴더가 통째로 들어온다고. 폴더가 통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런 설문지 같은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설문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어디다 써요? 엑셀도 만들 수 있고, 그럼 엑셀을 만들어서 나도 쓰고 상대편도 같이 와서 일하게끔. 그게 뭐냐면 우리 학습 자료에 가면 제가 이걸 해놨었잖아요. 자, 여기 링크를 걸어놨잖아. 구글 링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질문사항 올려주세요 라고 제가 했었잖아요. 오늘이 8주차잖아요. 그렇죠? 이 8주차 여기다가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올릴 수 있는 링크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소 이거. 그럼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학습해야 되거든. 그게 새로 만들기, 더 보기, 여기 스프레드시트 이걸 누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같이 이제 글을 쓸 수 있게끔 협업이죠, 협업. 그거를 그런 작업을 이제 좀 이따 이제 한번 해보려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엑셀을 할 줄 알면은 수월한데 엑셀을 할 줄 모르면 이 문서 자체가 좀 난감하고 파워포인트도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아래 한글처럼 만드는 문서고 이 사용법이 어려우면 이 자체가 힘들어. 프레젠테이션이 파워포인트와 같은 거고 스프레드시트가 엑셀과 같은 거고 문서가 워드 아래 한글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글을 써서 나 혼자 만들 수도 있지만 나 혼자 할 수 있지만 이 글을 남들하고 같이 쓰고 싶어. 사무 보는 사람들은 많이 예. 왜냐면 회의 시간에 회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요런 것처럼 만들어서 여기다 아무개 아니면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당신 여기다 쓰시오. 회의할 때 여기다 쓰시오. 여기다 쓰셔갖고 자기 공간을 만들어주면 한눈에 다 같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거든. 10명이고 20명이 한꺼번에 들어서 글을 쓰니까는. 이제 그렇게 만드는 연습을 좀 해봐야죠. 그렇죠. 자, 지금 네이버 크라우드로 들어오시면 근데 예전에 찍은 사진들이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 왜? 자, 여기에 사진 보기 이런 게 있고 뭐 함께 보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폴더를 보거든요. 폴더. 여기 폴더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폴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폴더별로 작업을 하거든. 그럼 뭐 우리 애들 거 자료가 있으면 이제 거기도 좀 보고 우리 이제 뭐 시험 본 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올려가지고 링크를 보내면 우리 애가 다운로드 받게끔 하는 거죠. 그 여기서 폴더 관리할 때 예. 여기 새 새 폴더 해서 연습 또는 뭐 임시 이런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예. 그리고 내 컴퓨터처럼 이렇게 어느 폴더를 만들면 그 폴더에 이렇게 뭐가 생겨요. 이렇게. 예.
연동을 돼가지고 할 수도 있죠. 네이버 크라우드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사진을 찍으면 이 안으로 직접 오게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하고. 예. 연동은 어디 가서 연동해요? 여기서요? 클라우드? 이 화면에. 아니 여기 핸드폰에서 아, 거기서 그냥. 여기 클라우드에 가서 네. 연동을 시켜야지. 여기서 연동하는 게 아니라 폰에서. 크라우드에 가야 이 핸드폰에서 명령을 걸어야 핸드폰에서 세팅이 되는 거지. 그럼 핸드폰에 어디로 가서 핸드폰도 크라우드로 가서 해보세요. 크라우드면 크라우드로 네이버 그 앱을 깔아야 아, 돼요? 그렇죠. 앱을 깔아야죠. 네이버 클라우드 선생님? 그렇죠. 자동 올리기라고 있는데 자동 올리기 이런 게 자동으로 올라간 게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그건 자동 올리기가 왜 거기 있어요? 원래 자동 올리기를 제가 세팅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니까는 어디서요? 폰에서? 그렇죠. 폰에서 명령을 걸어야지. 폰에서 자동 올리기 하면 일로 다 올라가. 예, 그럼 여기서 사진 찍으면 이게 이제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데 무제한 요금제 쓰시면 뭐 LTE 상태에서도 올라가게 하면 되고 무제한 요금제가 아닌 사람들은 와이파이 상에서만 해야 되겠죠. 선생님 클라우드 들어간. 폴더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폴더를 만들어서 뭐 자동 올리기 폴더도 있고 그럼 사진 찍으면 알아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도 했었고 근데 자동 올리기로 하는 게 좀 별로 안 좋아서 안 썼고요. 이것도 30기가 이내죠? 이건 교육받으러 갔던 곳의 숙소 사진이네. 숙소 사진. 선생님 30기가 이내죠? 예. 이런 사진을 찍은 이게 광주에 가서 교육받았던 건데 교육받으러 가니까 하룻밤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숙소를 제가 찍어서 보냈던 사진이 있는데 뭐 별게 다 있네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밥 먹고 찍은 거 뭐하고 행사 때마다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진들이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크라우드에 세팅을 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요금제가 저는 2구 요금제를 쓰니까 용량이 적단 말이야. 그 와이파이가 아니면 안 올라가는데 그럼 와이파이일 때는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이 늘어날 거예요.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의미로 그래서 안 하시는. 자동 올리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래저래 막 나가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불편하고 그리고 사진을 그렇게 많이 안 찍으니까 저는. 근데 뭐가 좋으냐면 동영상을 찍잖아요. 스마트폰을 걸어놓고 동영상을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 올리기가 돼 있으니까 쫙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럼 누구라도 볼 수 있죠. 누구라도 볼 수 있지. 그래놓고 이제 폴더 자체를 공유를 걸어놓으면은 그 공유 속에 있는 자료들은 누구라도 꺼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시키고 하기도 하는데 안 하는 이제. 밑으로 보면 공유 받은 폴더, 공유한 폴더 이거 관리 어떻게 해요? 밑에. 공유받은 폴더는 제 공유를 받은 건 없는 것 같고요. 공유한 폴더는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끊으면 삭제. 그러면 이제 공유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삭제. 그러면 이제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서 삭제하신 거예요? 아까 거기 누른 누르면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자, 폴더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아까 이 UCC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UCC라는 폴더를 선택을 해놓고 공유 URL 보내기 멤버 초대하기도 있단 말이에요. 멤버 초대하기는 뭐냐면 네이버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 네이버 친구들 같은 네이버에 있는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를 여기다 초대를 하는 거죠. 핸드폰 번호를. 왜냐면 네이버에 우리 회원 가입하면 핸드폰도 들어가니까 핸드폰 번호도 그 사람의 메일 주소를 내가 모르잖아. 그럼 그 사람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네이버를 쓰는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통 다 입력을 해서 쓰니까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초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냥 URL을 보내. URL. 암호
아무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1, 2, 3, 4, 5 굉장히 섬세하고. 아무를 복잡하게 하면 또 힘드니까. 아니 그냥 섬세하고 이 구조. 예. 유효기간은 30일. 접근 횟수는 100번까지만. 네,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이 URL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URL 복사를 해서 이걸 어디에다가 우리 게시판 있잖아. 공부방. 그런 데다가 아니면 또 블로그 같은 데 있잖아요. 블로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장 만만한 거. 밴드. 밴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밴드에다가 여기다가 링크를 걸면 로그인 해가지고 네이버로 지금 네이버 접속했으니까 네이버로 로그인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URL 복사. URL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선생님 그럼 이거는 인스타, 페이스북 다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간이 한 달이니까 아까 한 달 링크를 걸었잖아요. 한 달.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다 적어야지. 댓글로 30일 유효. 그럼 이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릭하면 볼 거 아니냐 이거지. 이 안에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는 아까 제가 1, 2, 3, 4, 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서 가져가는 건데 못 가져가죠. 네. 이게 왜냐면 내게 아니거든. 나는 건 다 걸려야지. 얘는 필터링을 다 해요. 필터링을 한단 말이야. 내가 녹음한 노래 같으면 공유가 걸리는데 내가 촬영한 동영상은 되는데 여기 있는 건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공유를 걸면 저작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연습이니까 제가 한 거고 이제 삭제 이렇게 해야 그림 되겠죠. 같은 것도 그렇게 걸리나요? 네? 그림 같은 것도. 그림은 내가 찍은 사진이니까 올라가면 되는데 걸려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애가 남의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죠. 선생님 네이버 클라우드 공유한 게 만약 카톡으로 사진 찍은 것도 다 올라가요? 실시간으로 찍은 게? 네이버 클라우드 공유한 자동으로. 아니요, 카메라에 있는 거. 아, 카메라에 있는 거. 왜냐면 클라우드로 보낼 때는 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 폴더가 있잖아요. 그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이런 거. 카톡으로 받은 사진을 저장을 해서 내 카메라 폴더에 넣어버리면 그것도 가죠. 카메라 폴더로 넣어버리면. 근데 카메라 폴더를 찾아가지고 넣지는 않지. 일반적으로 그냥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기계는 내가 어딘가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다 떠요. 사진 보는 앱을 깔아놓으면은 거기에 앱이 있으니까 나오고 어딘가에 노래를 넣어놓으면 그 뮤직 앱 같은 거, 음악 앱 같은 거를 열어놓으면 거기 다 폴더가 파일들이 다 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느 폴더에 있는지는 난 몰라도 다 본다고. 그러니까 이런 가족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유를 걸어서 올려놓으면은 사진이니까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 남들도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아까 UCC 같은 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려고 받아놓은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유를 걸면 안 들어가는 거지. 다이나믹 코리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만든 동영상이거든요. 대한민국 홍보 뭐 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 휴지통 그 네이버 클라우드 밑에 휴지통 같은 거 있잖아요. 네이버 클라우드. 여기에? 네, 그 휴지통 밑에 보면 이거 모바일 앱? 이런 거 뭐야? 모바일 앱 포토 이런 거. 안 쓰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다운로드 URL을 전송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에 제가 얘를 눌렀더니요. 저한테 연락이 하나 왔어요. 네이버 알림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해가지고 뭐가 연락이 왔어요.
최신 버전의 네이버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면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대. 다시 보내기. 받았는데 거기 사진 인화도 된대요. 네이버 클라우드. 알림을 받지 못했나요? PC 설치. 이거를 뭐 네이버 앱을 지금 깔아야. 저 네이버 앱이 깔려 있는데 업데이트를 안 했나 보다. 네이버 업데이트를. 예, 여기 있어요.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핸드폰에서 클라우드가 안 깔려 있으면 이 정보를 클라우드랑 핸드폰하고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보내면 일로 연결 올 거 아닙니까?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포토 인화도 사진이 되더라고요. 사진 인화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사진 있잖아요. 자기 사진. 내 사진을 여기 있는 거를 해서 네이버에다 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가 이제 요 돈을 받고 인화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주겠죠. 그렇죠? 예. 근데 네이버 인화, 그러니까 네이버가 다 하는 거예요. 만물상이야. 진짜. 예. 예전엔 포토 인화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그냥 뭐 이 안에서 한꺼번에 다 해버리라고 하는 거죠. 편하게 쓸 수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네이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니까 밉기도 해. 짜고 치는.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는요. 예. 근데 그 네이버 클라우드 보면 뭐 사진, 동영상, 문서, 음악 이거는 그냥 자기가 다. 자, 여기 있는 거는요. 사진하면 사진들이죠. 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이 스마트폰에 또 클라우드로 넘어온 사진들이죠. 이건 무슨 사진인지 모르겠네. 제가 예전에 이걸 받았나 보죠. 이건 제가 올린 사진이니까 알겠는데 이 사진은 모르겠는데 모든 사진이니까 다 있겠지. 이건 앨범 만드는 거고 뭐 폴더별로 보는 거고 이렇게. 예. 5년 전 사진도 있고. 별의별 사진이 다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영상. 그럼 동영상이면 이 동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를 잘 안 보고 폴더별로 따로 봐요. 폴더별로. 우리 컴퓨터도 이러면 좋겠어. 여기 와서 사진만 찾아봐라. 그럼 사진만 쫙 나오면 여기저기 있는 사진이 한꺼번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예, 근데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근데 MS가 그런 서비스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야, 사진은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서 보고. 음악은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뭘 그거를 뭐 일일이 찾을 생각을 하냐 이거야. 선생님 만약에 사진이 이렇게 있어. 선생님 사진이 아들 사진이 있어. 네. 그거를 내가 아들한테 야 이거도 어렸을 때 사진인데 이뻐 하고 보내주려면 핸드폰으로 할 수는 없어요. 핸드폰에 클라우드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앱을 깔았잖아.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앱을 깔았으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로 가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가면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보내면 되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사진을 이 사진이 좋아. 이거 애한테 보내고 싶어. 그럼 이거를 보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예. 거기서 또 카톡으로도 되고 밴드도 되고. 그럼요. 다 된다는 거죠. 다른 앱으로 보내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에 앱 종류가 나올 거란 말이야. 카톡이 있네. 예, 카톡이 있네. 인스타그램도 있고 카톡이 있네. 그럼 카톡 눌러가지고 카톡 누구한테 보낼 거냐 이거지. 어디서부터 한 거야? 예. 요거. 야, 사진 꺼내놓고. 예, 사진 앱으로 다른 앱으로 보내면 뭐로 보낼지 다 뜨죠. 핸드폰은 그게 좋은 것 같아. 다 연동되니까. 대박. 컴퓨터도 다 돼요. 그런 기능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자우편을 보내려 그래. 메일을 보내려 그래. 사진을 찍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사진을 첨부 파일을 찾아야 되잖아. 일일이. 그 사진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 그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일일이 다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핸드폰에서는 사진을 찾겠다 그러면 사진이 한꺼번에 쫙 보이고
뭘 하겠다가 뭐가 착 보이고 하니까는 그건 수월한 건 있어요. 그때그때 편리한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더 가면 갈수록 기능이 좋아지는 거고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반은 알아야잖아. 이 기반.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처럼 폴더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을 모르면은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예. 자, 가실 때는 반드시 뭐를 해라? 로그아웃을 꼭 하셔야 돼요. 로그아웃을 안 하시고 가시면은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로그아웃을 다 하셔가지고, 예. 그 다음에 계정도 필요 없으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계정도 화면상에서 없애고 가는 게 더 깔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서 금방 어떻게 요렇게 들어가서 계정 삭제. 계정 삭제하면 내가 조금 전에 로그아웃 해놓은 계정이 4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삭제하면 돼. 이건 뭐 남의 거니까 제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예. 그렇게 다시 로그인 하세요 라는 창이 뜬 걸 확인하셔야 근데 선생님처럼 그게 여기 있다 로그아웃이 찾았어. 꼭 이거를 해놓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위험하다 하는 거죠.